저도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싱싱하면 괜찮다. 소주 한 잔 곁들이면 탈 없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먹고 살았다고 믿었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식생활과 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특별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무 설명 없이 서비스로 나오던, 다들 별 생각 없이 집어들던 바로 그 음식이 시작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덜 익은 내장이나 날것에 가까운 고기, 대충 씻은 채소들이요. 이런 음식들이 몸속에서 서서히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상식처럼 굳게 믿고 있던 말들이었습니다. 싱싱한 건 안전하다. 술과 함께 먹으면 괜찮다. 양념이 많으면 문제 없다는 믿음들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착각들이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사례들을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었고 우리 몸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 상식에만 의존해서 먹고 있다면 정말 위험해요. 저는 30년간 생활 속 건강 위험을 추적해온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검사 결과로 확인된 가장 위험한 식습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장인어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혹시 지금도 예전 습관 그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해당되신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장인어른 이야기거든요. 장인어른은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던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이 튼튼했고 아픈 데 하나 없이 지내셨죠. 그래서인지 식당만 가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먹는 거다. 싱싱한 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서비스로 나오는 음식도 가장 먼저 집어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아들 생일이라고 다 같이 고깃집에 갔었죠. 장인어른은 그날도 여전했습니다. 서비스로 나온 육회를 가장 먼저 집으시고 덜 익은 것 같은 고기도 그냥 드셨어요. 우리가 좀 더 구우라고 말씀드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웃으셨죠. 웃으며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다리가 묘하게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둔해진 느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상하게 계단 내려가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하셨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괜찮다고 믿어온 식습관이 갑자기 문제가 됐는지, 어떤 음식이 가장 위험한지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평생 몸 하나는 믿고 살던 장인어른이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셨대요. 그때 장인어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며칠 뒤 결국 전문가를 찾아가 검사를 받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장인어른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속에서 계속 반응이 올라가고 있었고 특정 수치가 정상보다 분명히 높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전문가가 한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최근에 날것이나 덜 익은 음식 자주 드셨습니까? 그 순간 식당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드셨던 음식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일이 제 연구 과정에서도 많았어요. 73세 김순옥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장기간 축적된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죠. 김순옥님 역시 날것을 자주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회를 즐겨 드셨거든요. 그제야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랜 식습관이 만든 결과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 장인어른은 먹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꾸셨어요. 익히는 것, 피하는 것, 도구를 구분하는 것까지 말이에요. 지금은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어온 음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지. 둘째,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를 더 키우는지. 셋째,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장인어른 검사 결과와 직접 연결됐던 위험한 음식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인어른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범한 식당 음식들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30년간 추적한 사례들과 비교해보니 공통점이 너무 뚜렷했어요. 지금부터 검사 결과로 드러난 식당 음식의 위험한 진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덜 익힌 내장과 서비스 메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싱싱함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육회나 간, 천엽 같은 내장류들 말이에요. 겉보기엔 신선해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식생활 안전 분석 자료를 보면 익히지 않은 내장류는 몸속 반응을 크게 자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68세 김영수 님은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시다가 정기 검사에서 수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매주 23번씩 식당에서 서비스 메뉴를 드셨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 것뿐이에요. 겉이 익어 보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술이나 양념으로 괜찮아진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서비스 메뉴 그냥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덜 익은 돼지고기입니다. 핵심 정보는 이거예요. 겉이 익어 보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구울 때 겉만 바삭해지고 안은 여전히 분홍색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두꺼운 고기일수록 더 위험해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포함한 해외 식생활 연구에서도 내부 익힘의 중요성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72세 박정호님 사례를 보면 평생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인데 늘 빨리 드시려고 덜 익은 상태로 드셨어요. 식습관을 교정한 후 몸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핏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익히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참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고기 드실 때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자연산 버섯과 채소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핵심은 건강식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 자연산 버섯이나 산에서 직접 캐온 나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연구 자료에서도 세척 부족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70세 이순자님은 평소 건강식만 고집하시던 분이었는데 채소 씻는 방식만 바꿔도 몸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찬물에 대충 헹구던 것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는 방식으로 바꾸셨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담갔다가 최소 3번 이상 헹구세요. 특히 뿌리 부분과 잎 사이는 더욱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대충 씻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해요. 채소 어떻게 씻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민물고기 음식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핵심 정보는 오래 먹어도 괜찮았다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붕어찜, 메기찜, 가물치 같은 민물고기들은 장기간 몸에 남아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민물고기에서 장기간 몸에 남아 문제를 만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9세 최동식님은 평생 민물고기를 즐겨 드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충분히 익히세요. 그리고 도마와 칼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민물고기 손질에 쓴 도구는 반드시 따로 관리하거나 뜨거운 물로 소독해야 해요. 예전에 즐겨 드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바다 생선 회입니다. 민물고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핵심은 자연산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바다 생선도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국제해양환경연구소 보고서에서도 환경 노출 위험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71세 오성호님은 평생 회를 즐겨 드셨는데 검사 후 회를 크게 줄이셨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양과 빈도를 대폭 줄이셨다고 합니다.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서 드시고 가능하면 양을 줄이세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전히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마지막은 술과 양념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핵심은 술과 양념은 보호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주와 함께 먹으면 안전하다. 마늘이나 고추장이 많으면 괜찮다는 믿음들 말이에요. 대한예방의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5세 김태균님은 평생 이런 상식을 믿고 사셨는데 이걸 완전히 버리고 식사 방식을 바꾸셨어요. 지금은 훨씬 안심하고 드신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익히는 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술도 양념도 믿지 마시고 오직 충분한 가열만이 답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가장 위험해요. 이 상식 믿고 계셨나요? 이제 음식에서 생활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 보겠습니다. 검사 수치에 영향을 주는 건 음식만이 아니거든요. 검사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음식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생활 속 숨은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입니다. 핵심은 사랑과 위생은 별개라는 점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책 후 발 닦기, 털 관리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위생연구소 자료를 보면 동물 접촉 후 관리 부족이 몸 반응을 높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김성호님은 손주가 강아지와 함께 놀러온 이후로 원인 모를 불편함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산책 후 발과 털을 깨끗한 물로 씻기고 얼굴 접촉이나 침대 동반을 줄인 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반려동물과 어디까지 함께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속옷과 이불 관리입니다. 깨끗해 보인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찬물 세탁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료위생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낮은 온도 세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69세 이말순님은 속옷과 이불 관리 방식을 바꾼 뒤 한결 편해지셨어요. 찬물 세탁만 고집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이나 삶기, 햇볕 소독을 적극 활용하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손톱 관리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대부분 손끝에서 시작돼요. 손톱이 길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대한위생학회 보고서에서도 손톱 길이와 위험도의 연관성이 여러 번 보고되고 있어요. 73세 박정수님은 손톱 관리를 소홀히 하셨는데 짧게 유지하기 시작한 후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항상 짧게 유지하시고 잠결에 긁는 습관도 경계하세요. 최근 언제 정리하셨나요? 네 번째는 주방 수세미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주방 도구일 수 있어요. 식품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주방 도구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수세미였습니다. 젖은 상태로 계속 두면 번식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70세 오영자님은 수세미 교체 주기를 일주일로 단축하고 사용 후 뜨거운 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젖은 채로 방치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열 처리하세요. 지금 쓰는 수세미 얼마나 됐나요? 다섯 번째는 냉장고 손잡이입니다. 집에서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곳 중 하나죠. 특히 생고기를 만진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연구소에서도 접촉 표면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8세 정동수님은 냉장고 손잡이를 정기적으로 닦기 시작한 후 가족들이 안심한다고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생고기 만진 손으로 바로 만지는 걸 특히 주의하시고요. 집에서 가장 많이 만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마지막은 손 씻기 타이밍입니다. 손을 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씻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조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같은 핵심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은 몸이 기억합니다. 질병관리청 손 씻기 가이드라인에서도 타이밍의 중요성이 반복 확인되고 있어요. 74세 김태자님은 손 씻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 시작한 후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조리 전후에는 반드시 씻으시고 괜찮겠지 하는 순간을 가장 경계하세요. 언제 손을 씻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믿어온 상식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30년간 사례를 추적하면서 확인한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면 서서히 불안과 불편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제 장인 어른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못 느끼더라도 몇 달, 몇 년 뒤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다가 23개월 후부터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십니다. 6개월 후에는 확실히 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시고요. 1년 후에는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음식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세요. 서비스 메뉴든 고기든 채소든 예외는 없습니다. 싱싱해 보인다고 술과 함께 먹는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둘째, 조리 도구와 생활 도구를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도마, 칼, 수세미 같은 건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뜨거운 물로 소독하시고요. 손 씻는 타이밍도 정확히 지키세요.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이어가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에서 더 놓치기 쉬운 습관들, 특히 화장실과 침실에서의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무엇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 하나만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